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소식은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늘 방제 써놓은 이게 나왔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제목 보고. 여러분들도 제목 보고 뭐지 했는데 플라사 데포르티보 소식에 따르면 새로운 이제 발렌시아의 등번호 10번 남은 이 등번호 10번이 달 선수로 이강인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의 핵심 선수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듯 합니다. 플라사 데포르티보는 오늘 발렌시아 선수단 등번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10번 후보로 이강인과 솔레르 이 둘 중에 한 명이 유력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새로운 프로젝트 중심에 있는 선수이며 이 선수는 야망도 있고 도전할 자세가 되어 있고 10번의 자질이 충분하다라고 또 보도했습니다. 2020-21 시즌 개막을 앞둔 가운데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지난 시즌 벤치에 머물며 이적을 원했던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하비그라시아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은 핵심 선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프리시즌 동안 주력 선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하는 등 감독의 신임도 이강인 선수가 받고 있고요. 특히 카르타헤나와의 경기에서는 멀티골로 이강인이 또 존재감을 과시했고 이강인이 만약 등번호 10번을 달게 된다면 핵심 중 핵심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은 확실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발렌시아 팬분들만큼 발렌시아 뉴스를 자주 접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당연하죠. 그분들 팬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꾸준하게 링크는 검색해보고 우리나라 기사건 뭐건 보는데 아실 거예요. 발렌시아 구단주가 이강인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강인을 좋아하는 이유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시아 선수가 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강인이 이 팀의 유스부터 차근차근히 또 밟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거가 원래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노선을 바꿔서 우리 이강인을 한번 키워보자 라는 걸로 이제 좀 스타일이 바뀐 거죠. 그렇게 보면서 본인도 아시아 사람이니까 물론 지네 나라 사람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또 이강인 자랑 아니겠습니까? 또 이강인이 또 모든 게 완벽하긴 하죠. 왜냐면 언어도 완벽해. 그 다음에 이 팀의 선수들과도 잘 어울려. 응?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구단주가 피터림이 결국에 돈을 아끼는 거예요. 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호드리그를 파는 걸 보고 나 너무 놀랐다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 이강인에 관련된 뉴스들을 언급하다 보니까 우리가 발렌시아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그 막시 고메즈 공격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또 이강인 물론 같은 팀에 있으니까 좋게 말해준 것도 있겠지만 이강인이 지금 약간 피르미누 같이 뛰어야 될 수도 있어요. 피르미누도 원래 호펜하임에서 본래 포지션은 피르미누가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안정환도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지만 안정환이 옛날에 8번을 달았을 만큼 공격형 미드필더였어요. 초반에. 근데 그 공격형 미드필더들을 좀 라인을 올려서 9.5번으로 해서 우리가 쓴다고 요즘 말하잖아요. 안정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쓰면서 공격수의 좀 자리에 정착한 것이고 피르미누도 그렇게 된 것이고 이강인도 발렌시아에서 그렇게 뛸 수 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어요. 이강인을 그렇게 올려서. 그래서 지금 막시 고메즈 짝이 이강인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막시 고메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유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하게 생각하면서 좀 나는 이강인 옆에서 뛰면 좋다. 진짜 이강인 센스 있고 앞날이 창창한 선수고 물론 근데 저는 그 자리 쓰는 걸 원하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왜냐면
공격수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이강인이 좀 많은 걸 더 발전시켜야 될 것 같은데, 공미 자리에 들어와도 더 발전시켜야 되고, 공격수 자리에 발전시켜야 되고, 물론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될 게 많은데, 일단은 뛰는 게 주 목표니까, 일단은 많이 뛰는 게 주 목표이다 보니까, 이강인이 뭐 일단은 뭐 뛰면서 찾을 수 있겠죠. 공격수에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을 테고, 뭐 9.5번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을 테고. 근데 이제 일단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투톱을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강인을 뭐 그쪽 자리에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드리그 판 거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차피 리즈로 간 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팔 거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팔 거면 레알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비싸게 살려고 했을 때 그때 팔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비싸게 팔든가. 리즈에 갔던 금액을 보니까 또 그 비싸지도 않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어차피 시즌 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뭐 미리 초치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너무나 핵심 선수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어둡다고 봐야겠죠. 근데 구단이 그지돼서 급하게 판 건 아니고, 코로나 시국에 어느 팀이건 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주급이 높았던 선수들을 좀 정리했다고 봐야겠죠. 나이도 좀 있으면 사실 주급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선수들이 계약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뭐 파레오나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콘도비아나 중앙에 또 미드필더들 몇 명 이런 선수들이 뭐 나간다, 아니 벌써 나갔고, 이런 사람들이 괜히 나간 게 아니죠. 결국에는 팀의 이제 주급 밸런스를 좀 내리고 좀 낮추고 맞추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니까. 지금 발렌시아의 예상 성적 예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발렌시아 성적을 예견하는 건 그냥 그걸 예견한다면 벌써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유럽은 이 그 스포츠 토토 같은 게 되게 엄청 발달되어 있는 이 대륙별로 다 그걸 먹고 살겠지. 지금 발렌시아의 성적을 아무도 얘기는 못할걸요? 나는 전혀 감도 안 와, 진짜. 얘네가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반대로 떡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진짜 감도 안 와요. 감도 안 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다만 뭐랄까 좀 노파심? 뭐냐면 그 파레오 나갔잖아요. 파레오 나가고 나서 스페인에서도 오히려 우리나라 기사를 역으로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파레오 나가서 우리 또 이제 나라 사람들이 그 페란토레스가 맨시티 가서 했던 그 인터뷰 가지고 뭐라 했던 거, 파레오가 문제였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다시 그게 역으로 이제 번역돼 가지고 스페인으로 막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또 그 스페인 팬들은 그거 보면서, 아니 뭐 이강인은 왜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피터림이 아시아사면에서 그러는 거야? 아, 이강인 때문에 뭐 파레오 나간 거 아니야?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글을 올려. 뭐 이강인 때문에 뭐 파레오가 나갔다, 우리 팀의 주장이 나갔다, 우리 팀의 핵심이 나갔다, 우리 팀의 제일 중요한 사람 나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강인을 비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뭐 물론 어디든 그렇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약간 선동하고 꼴값을 떨지만, 거기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하다. 거기에 선동되면은, 아씨 그래? 이강인 때문에, 이게 이강인 때문이었어? 피터림이 뭐 파레오 이렇게 내보내려고 했던 게 결국에 비아레를 내보낸 게 이강인 때문에, 이렇게 선동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아니면 또 반대로, 야 이강인이 무슨 죄냐? 저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겠냐? 제가 뭐 그렇다고 많이 뛴 것도 아니고, 응? 얘가 이제 원래 이강인은 우리 팀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선수인데 왜 어린애한테 저러냐? 라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그 내피셜들도 저쪽도 많아. 우리도 많지만 저쪽도 많아 심지어. 해가지고 엄청 복잡해요. 하지만 팩트는 피터림이 이강인을 발렌시아에 꼭 필요한 선수. 그러니까 주전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전인지 아닐지는 우리가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이번 주말에 라리가가 개막되고 나서 그때 봐야 되는 거고, 팩트는 피터림이 그러니까 이강인을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꼭 이강인을 피터림이 뭐 얘를 베스트 멤버를 써야 된다 막 이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이강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강인 선수에게도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욕을 뭐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른 거는
이강인 선수에게 달려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제 프로 계약을 한 지 좀 됐고 보여줘야 되는 시즌이 진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강인 선수가 좀 힘을 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등번호 10번도 줘 그냥 씨. 얘 10번 달 자격까지는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어. 응? 또 이제 연습 경기 때 주장 완장도 찼다고 하니까 성민도 연습 경기 때 프리시즌 때 와퍼드 경기 때 주장 완장 찼지만 그때 얘한테 주장을 주진 않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올 시즌 저렇게 멋들어진 머리 스타일처럼 네, 저기 머리 스타일은 오른쪽으로 했나? 왼쪽 안 하고 아무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이강인 선수 정말 좋아합니다. 제 유튜브의 운명도 이강인이 한 25%. 내 유튜브 운명은 이강인 25%, 김민재 유럽 가는 거 25%, 손흥민이 50%. 네. 이렇게 100%입니다. 그 세 명이 잘해줘야 돼요. 내가 할 뉴스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응원을 해요. 나를 위해서, 이강인을 위해서, 서로를, 우리를 위해서. 그치, 황희찬도 있구나. 이렇게 하겠다. 이강인 25%, 김민재 유럽 이적 25%, 황희찬 25%. 성민도 25%인데? 그래, 성민도 25% 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좀 약간 욕심, 제 욕심 때문에, 다른 선수를 까내리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정말, 제 욕심인 건 인정하는데, 또 이강인을 자주 보다 보니까 정이 들죠? 제 막내 동생이 어려요. 이강인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을 뿐이에요. 네, 우리가 좀 터울이 있어가지고. 동생 같기도 하고. 내 막내 동생. 그래서, 아무튼, 네,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치지 않고, 얼마 전에 약간 간단한 또 부상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훈련 복귀했다고 하니까, 정말, 리그 개막부터 잘 해서, 네,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강인 화이팅! 나도 좀 잘 됐으면 내 욕심 미안합니다. 나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